자, 오늘 10월 12일 수요일 시장은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금리를 1% 이상 올리는 게 아니라 빅스텝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공포의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이 나스닥이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영향을 받을까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증시의 추세가 좋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별 긴장 없이 어차피 여유 있게 어느 방향이든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추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면은 웬만해서는 관망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안 그래도 나스닥이 별로 좋진 않은데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거래대금이 말라서 그런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도 나쁘진 않고 현재 시장이 제 조건에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하고 말했던 조건이 충족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에게 충족된 것이 신용잔고 1구간인 16에서 17조 사이에 며칠 전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여기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겠다, 들어갈 수 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갈 거면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충격을 받으면 한 번 충격받을 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어제도 충격받고 오늘도 충격을 받을 때 두 번째 날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코스닥이 4% 무너질 만큼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이 충격으로 매수 조건이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입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지금 돈을 투입을 해서 2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ETF랑 종목을 매수 계획이었는데 이번엔 ETF 말고 종목만 매수한 상황입니다. 레버리지도 제가 안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오늘 하락에서 정확하게 저점에 잡은 게 아니라서 갑자기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이너스나 보합에서 거래되던 게 순식간에 2.5% 이렇게 널뛰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자리에서 잡고 싶진 않아서 ETF 매수는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저점에 잡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잡을 거면 내가 생각한 오늘의 저점에서 잡는 게 더 마음 편하기 때문에 갑자기 2.5%씩 치솟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을 보고 또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진입 시도를 하던지, 진입 시도가 도저히 안 된다면 그냥 종목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증시에서 제 계획이 어떻냐면 일단 제가 매수를 했다고 무조건 이걸 아무런 계획도 없이 따라 하다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추가 매수 계획이 있는가, 손실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야 지금 조건이 충족될 때 매수하는 거지. 그냥 뒤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 저점이겠지 생각하고 잡다가 혹시나 최악의 상황이 될 경우에, 그 최악의 상황은 나스닥이 8,000포인트까지 가는 그림을 말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계획이 이번에 하락에서만 매수를 해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 1구간에서 3구간까지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이 1구간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1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여기서 30%, 2구간에서 나머지 30%, 그리고 3구간 14조 이하에서 나머지 40%,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당연히 오늘이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신뢰하는 수치들을 따라서 매수를 한 것이지, 뭐 여기서 혹시나 더 충격을 받게 된다면 신용장고가 이 구간까지 진입을 할 텐데, 여기까지는 제가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간까지 가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까지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몰빵이 아니라 나눠가지고 3번까지 분할 매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좋아지기에는 처음 겪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익절은 그냥 기술적 반등 최대치, 이 최대치란 장대 양봉이 두세 번 뽑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진 않고 그냥 퍼센트로 종목당 한 10% 정도, 최소 7%에서 10%, 이 수익이 아주 쉽게 발생한다면은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요소들이 나스닥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변수를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무조건 끝까지 보유하는 것은 제 기준에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목을 오전에 공략하려 했는데, 첫 번째가 SCI 평가 정보, 두 번째가 하천기계, 그리고 세 번째가 한미글로벌, 이 세 가지 종목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다 공략 기준은, 조건은 장 시작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관찰을 해라, 이게 기준이었는데, 한미글로벌은 바로 급등, 화천기계 바로 급등,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급락.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지켜보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종목은 시초가에서 티가 나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티가 나게 거리가 멀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눌림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긋나서 화천기계랑 한미글로벌을 놓친 상황인데, 일단 또 괜찮게 생각할 만한 조건이 시간의 단일가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한미글로벌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7%인데 시초가는 2.4%, 1.3% 더 올라서 시작을 했으며, 화천기계도 거의 1% 정도 시간의 단일가보다 더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이 1% 차이만큼 내가 불리하게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매수세가 더 강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초가 조건이랑 바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눌림목이 통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양봉 떼고 두 번째 양봉에서 발라먹는 계획을 세우고 이 눌림부터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을 계속 공략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15%를 그렇게 쉽게 올리더니 정말 쉽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된 원인이 뭐냐면 단주 매매입니다. 자, 제가 녹화해 놓은 영상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갑니다. 올라갈 땐 잘 올라가다가 뭐 호가창의 단주 장난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이때부터 9시 10분부터 이제 10분부터 호가창을 보시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런 지저분한 단주 장난이 보인다. 그러면 고점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거르는 단주 장난. 저 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는데도 계속 단주 장난. 아까는 매수세가 많아서 그래도 단주 장난이 묻혀서 보였지, 지금 15분이 지났을 때는 단주 장난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고점이라는 것이며, 이 단주 장난이 오전에 쉽게 올린 종목에서 나오게 된다면 거의 90% 이상은 급락이 나옵니다.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저렇게 단주 장난이 고점에서 나온다.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뚫어서 올라갈 거면 VI까지 쉽게 걸려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 단주 장난이 나온다. 그러면은 90% 이상이 급락인데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90% 이상 급락은 나옵니다. 근데 급락이 나왔다가 한 여기까지 뺀 다음에 다시 오히려 V자 반등으로 올려가지고 끝까지 올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단주 장난으로 확실하게 빠지긴 했지만 그 확실하게 빠졌는데 V자 반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단주 장난을 무조건 거르지 못하는데 오늘처럼 최악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단주 장난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단주 장난이 보인다 싶으면은 물론 이 중에 잘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 잘 되는 예시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점에서 이런 장난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불건전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을 한 1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고 걸을 수 있는 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뒤에 주가가 오르니 내리니 예측을 하지 말고 장난이 나왔으니까 지저분하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거르고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지 꼭 여기서 내가 상한가를 먹어야 되는가. 굳이 매매를 할 생각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 종목이 있는데 지금 영상 시작할 때 유신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따라갔을 텐데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오늘의 화천기계나 한미글로벌처럼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 말자. 그냥 괜히 피곤하게 하지 말자 생각하고 오전에만 딱 정해진 매매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래가 돼서 마음 같아서는 상 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계획 매매만 하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장중에 찾아오는 충동적인 상황을 딱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노룰스라는 종목이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신교주 중에서 이런 캔들이 똑같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최악의 캔들 나왔다가 다 뱉었다가 세 번째 날에 상한가. 시가총액도 그렇고 어쩌면 작전주 신교주 중에서도 아주 많이 올리는 작전주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천기계 매매를 종료하고 정신 차리고 봤는데 이미 상한가를 가 있었습니다. 화천기계 매매 끝내고서 좀 쉬다가 뭐 어떤 종목이 있나 또 한번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는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누웠다 오는 사이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이거 설마 작전이 붙었나? 신교주인데 또 몇 배씩 올리는 아주 몇 년 만에 오는 상황이 나오려나 생각을 하고서 상한가에 지금까지 주문 취소를 안 하고 상따를 하려고 주문을 넣었지만 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딱 3천만 원치만 넣어놨는데 하루 종일 뭐 거래가 상한가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쉽게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내일 시장에서 적당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에는 이노룰스 쪽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으며 오늘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것들 한미글로벌 당장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면 당장에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과 계획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